어머, 제목 보세요. 저주인형. 아니 옛날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소재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제가 저주인형을 본 기억은 사극에서 그 중궁전 처소에 막 호동들이 막 묻어놓고 그러다가 발견돼가지고 막 사약을 내려라 막 그래, 이런 장면에서 맞아요. 봤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이게 뜨겁다고 합니다. 어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인형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형 설명글들을 보시면요. 네. 타인으로부터 받은 고통,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전 연인으로 인한 분노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어머나. 저주를 내려 스트레스를 푸세요라고 하면서 저렇게 생긴 인형을 어머머머. 판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바로 저주 인형입니다. 세상에. 옛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프로 만든 저주 인형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저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머 인형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리가 없죠. 네. 일단 제목부터가 저주 인형, 상품명부터가 그렇죠. 저주 인형이고 실제로 저주 목적으로 막 선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거 이제 판매가 어떻게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기본 상품이 사람 형상을 한 지프로 만들어진 저 인형이 있고 거기에 저주 부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 부적이 저주 강도에 따라서 뭐 최상급, 막 중급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못이 또 5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뭐 섬뜩한데 섬뜩하죠, 섬뜩해 진짜. 그러면서 사용 설명서까지 뭐 제공이 된다는 네? 거예요. 뭐 사용 설명서에 막 1. 저주 인형을 준비한다. 2. 저주 대상의 이름을 부적에 적어서 인형에 붙인다. 아우. 3. 인형을 못등을 이용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예도 드러났습니다. EX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기, 인형의 손과 발을 잡아당기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구매자가 이걸 살 경우에 저주 인형이라고 상품명이 그 운송장에 적혀 있으면 조금 구매자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걸 걱정했는지 네.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면서 스트레스 인형이라고 적어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인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딱 봐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박규현 변호사님 이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후기들을 보면은요, 이미 한 900여 개의 후기들이 달려 있고요. 그중에 평점이 5점 만점에 4.77점 정도로 어머나.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이게 판매자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저주의 인형이라고 하질 않고요. 뭔가 스트레스 해소용이다라는 식으로 좀 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드리겠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구매 후기들을 보면은 화가 풀렸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이런 식의 후기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후기에서는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구매해서 푸니까 이제야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마음의 화가 가라앉길 바라며 구매한 건데 좋다. 벌써 3번째 구매. 어머나. 더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쁜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후기들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욱하는 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저주 인형을 사서 저런 이 화풀이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가장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소심하세요. 그러나 또 굉장히 본인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복수심도 강하세요. 그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애착 인형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노를 갖다 표현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제 이분들이 요거를 사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부의 분한테는 오히려 죄책감과 강박적 사고를 야기해서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일부의 분한테는 진짜 실질적인 복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작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시기 전에 또 목회자이신 목사님이신 최재문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거 저주 인형. 저는 이제 저걸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제 뭐 최명기 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뒤에 부분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저걸 가져와서 자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미움 감정이 더 심해져요. 밤마다 저걸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런 방식으로 분노를 풀게 되면요. 계속 분노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요. 저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이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 분노가 생기는 거죠. 더 강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최민기 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질적 복수를 위한 사전 준비.
만약에 소심한 사람들이 범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더 끔찍한 범행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이거 계속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접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위험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매 사이트도 보면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인형을 괴롭히는 방법이 가학적이고 자세히 올라와 있대요. 판매하면서 이걸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설명한 내용이 너무 네. 가학적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네. 인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형의 손과 발을 마음껏 잡아당겨준다.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이런 말들이. 근데 어린 아이들도 이걸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이 연령 제한도 없어서 네.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에서 파는 건 자유지만 이 파는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가학적인 사용법이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는 네. 많은 댓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경 평론가 20초 드릴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60년 살면서 느낀 건데요. 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 슬픔, 고통, 분노, 축복, 여기서 어떤 것을 제가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제 인성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꺼내지 마시고 축복을 꺼내시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